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뉴스라든지 사이트 등에서 공부하기 좋은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문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관련 용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장들은 아닙니다. 이 문장들은 아래쪽에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고 외울 필요가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どのように感染するのかについては、現時点では飛沫感染と接触感染の2つが考えられます。 자,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이르스가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바이러스도 우이르스라고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도 똑같이 우이르스라고 합니다. どのように感染するのかについては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감염이라는 단어 외워두세요. 感染입니다. 肝炎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肝炎이라고 하면 간염을 뜻합니다. 참고로 폐렴은 肺炎입니다. 코로나가 폐렴 증상이 나오죠. 그리고 감염되다 라고 할 때 感染される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문처럼 感染する라고 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라고 하려면 우이르스니 感染した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다 라고 하려면 感染させる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現時点では 현 시점에서는 飛沫感染と接触感染の2つが考えられます.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비말 감염이라는 말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됐죠. 굳이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데 이 어려운 단어를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장. 感染者のくしゃみや咳、唾などの飛沫と一緒にウイルスが放出され、別の人がそのウイルスを口や鼻から吸い込み感染します.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 침 등의 비말과 함께 바이러스가 방출되어 다른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입이나 코로 들이마셔서 감염됩니다. 자, 재채기는 쿠샤미, 기침은 새끼, 침은 쯔바입니다. 그리고 호슈즈라는 단어는 방출이라는 뜻이죠. 호슈즈 사레루라고 하면 방출되다가 되겠죠. 스이코무라는 타동사도 알아두세요. 빨아들이다, 들이쉬다가 됩니다. 이 한자는 흡수, 큐슈라는 단어에도 쓰이고 호흡이라는 뜻의 호큐에서도 보이는 한자입니다. 알아두세요. 感染者がくしゃみや咳を手で押さえた後、その手で周りのものに触れてウイルスがつき、別の人がそのものに触ってウイルスが手に付着し、その手で口や鼻を触って粘膜から感染します. 감염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손으로 막은 후, 여기서 오사에루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막다, 손으로 누르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국어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침이 나올 때 손으로 입을 막는 이미지를 형상하면서 이 오사에루라는 단어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 손으로 주변의 물건을 만져서 접촉해서 바이러스가 붙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이 닿아 바이러스가 손에 부착되고 그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져서 점막으로 감염됩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이 한자가 들어간 동사가 3번 나왔죠. 첫 번째는 후레루 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와루 라는 동사로 쓰였네요. 이 후레루와 사와루 비슷한 뜻의 동사인데요. 후레루는 만지다 라는 느낌보다 이 다타, 스치다처럼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나니나니 후레루 라는 형식으로 쓰이죠. 그리고 사와루라는 동사는 나니나니니 사와루 라고도 쓰이고 나니나니 오 사와루 라고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굳이 구분해서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앞에 니가 올 때는 만지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앞에 오가 올 때는 만지는 주체가 무언가를 손으로 만지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여기서는 소노모노니 사와떼 라고 말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소노모노에 초점을 맞췄고요. 뒤에 문장에서는 구치야 하나오 사와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입을 만지든 코를 만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사람이 만져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다는 거죠. 이 만지는 게 포인트가 되죠. 굳이 이렇게까지 분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나니나니니 사와르는 무엇 무엇에 손을 대다 라고 외우시고 나니나니 오 사와르는 무엇 무엇을 만지다 라고 외워주세요. 그리고 점막이라는 단어 넷마크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보죠. 고마메니 세깽 또 류스이노 테아라이 마타와 알코올 테유비 쇼독자이오 모치이타 테유비 쇼독을 오코나이 테오 세케즈니 타모치마스. 자주, 여러 번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한 손 소독을 해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코로나 예방법에 대한 글에서 발췌를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비누가 세깽이고요. 전부 한자로 써도 되는데 이 뒤에 붙는 한자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앞에 단어만 한자로 쓰고 뒤에는 히라가나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류스이는 흐르는 물이라는 말이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이해하시면 되죠. 손 소독제가 일본에서는 테유비 쇼독자이입니다. 소독제, 쇼독자이라는 단어만 외워주세요. 모찌이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용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세케즈니, 청결하게 라는 단어도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고요. 유지하다 라는 동사는 타모츠입니다. 동사만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문장들과 함께 외워주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세깽도 류스이노 니치조적이나 테아라이だけでは落としきれずに残ったウイルスや細菌を除去するためにさらにアルコール手指消毒を行うことも有効です。しっかり手洗い消毒し感染をストップさせましょう。 비누와 흐르는 물로의 일상적인 손 씻기만으로는 완전히 없애지 못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가 그 위에 알코올 손 소독을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좋다는 거겠죠? 확실하게 손 씻기와 소독을 해서 감염을 막읍시다. 자, 오토스라는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떨어뜨리다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닌 이번 예문처럼 오염된 무언가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이 동사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연결지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이 오토스 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상황과 연결지어서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동사의 마스형에 키루라는 말이 붙으면 완전히 무엇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 JLPT에도 나오는 문법이죠. 오토시 키루라고 하면 완전히 제거하다, 완전히 없애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걸 가능형으로 바꾸면 오토시 키레루가 되죠. 완전히 제거 가능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걸 다시 부정형으로 바꿔서 오토시 키레나이, 그리고 이게 오토시 키레즈니가 된 거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남은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손 소독제도 써달라는 거죠. 세균은 사이킨이라고 하고요. 제거라는 명사는 조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뒷부분 칸센오 스토프 사세마쇼 라고 했는데 영어로 스톱을 가타카나로 쓴 거죠. 이런 표현도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마스크와 세키야 쿠샤미による飛沫およびそれらに含まれるウイルスなど病原体の飛散を防ぐ効果が高いとされています。咳やくしゃみなどの症状のある人は積極的にマスクをつけましょう。자, 여기서 나니나니 또 사레테 이마스 라는 표현은 무엇무엇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무엇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의견은 아니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체라는 단어 병갱따이입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뜻하겠죠. 이 개인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증상이라는 단어는 쇼조입니다. 회화에서 직접 써보려고 하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는 마스크をつける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모자를 쓰다처럼 마스크をかぶる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つける라는 동사를 써주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에서 발췌한 문장을 보죠.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てから症状が出るまでの潜伏期間は平均5日だったことがアメリカの研究チームによって確認された。新型ウイルスによる感染症は発熱や咳、息切れといった症状が特徴。これまでに全世界で
11万人が感染している。研究チームは症状のあるなしにかかわらず感染源となる可能性のある人は14日間の自主隔離が必要だと助言している。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증상이 나올 때까지의 잠복기는 평균 5일이었다는 게 아메리카 연구팀에 의해 확인되었다. 신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은 발열이나 기침, 숨참과 같은 증상이 특징.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1만 명이 감염되고 있다. 연구팀은 증상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4일간 자주격리, 자가격리겠죠. 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잠복기라는 표현은 샘프크기감이라고 합니다. 잠복기간이라고 보통 4글자로 표현합니다. 발열은 하츠네츠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열은 코네츠겠죠. 그리고 숨이 차는 건 이기기레라고 합니다. 이기기레는 병명이 아닙니다. 그냥 숨이 차다는 거죠. 그리고 아루나시니 카카와라즈라는 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문이겠죠. 그리고 자가격리라는 말은 일본에서 지슈카크리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 예문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복습해 주시고요. 예문을 직접 써보고 읽어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단어와 구문들이 외워집니다. 단어장으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